노인의 지혜, 성현의 말씀으로 듣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 나누기의 에스더입니다. 지난번에 60세 이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62순이라 하여 60세를 귀가 순해지는 나이, 즉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화갑이라 하여 인생의 한 주기가 완성되는 의미 있는 시점으로 여겼죠. 하지만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조선시대의 성현들은 노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들이 추구한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퇴계 이황은 70세까지, 율곡 이인은 49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노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고 다산 정약용은 75세까지 왕성한 학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이런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60세 이후 반드시 해야 할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격 있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매일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씀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배움의 기쁨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에 정진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아진다. 젊었을 때는 지식을 얻으려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퇴계 선생은 67세에 성학십도라는 불멸의 작품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평생 학습의 결과물이었죠.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지에서도 18년간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시며 77세까지 학문에 정진하셨습니다. 명심보감에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의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도 배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세요. 고전이든 현대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도 훌륭한 학습입니다. 셋째,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의 강좌를 들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손자, 손녀에게서도 배우세요. 젊은 세대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율곡 이이 선생의 경목요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학무로서 배움에는 늙고 젊음이 없다.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젊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는 가족과 사회에 큰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조선시대 의성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생지도 제후조리, 양생의 도는 조리하는 데 있다. 여기서 조리는 몸과 마음을 규칙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일상을 보면 놀라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6시부터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학문 연구, 오후에는 제자들과 토론, 저녁에는 하루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죠. 특히 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학문도 깊어진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셨죠. 소학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거유상 음식 유절 일어나고 눕는 것에 일정함이 있고 음식을 먹는데 절도가 있어야 한다. 현대의 어르신들께서도 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새끼를 거르지 말고 과식하지 않으며 영양의 균형을 맞추세요. 셋째,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 체조, 스트레칭,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넷째, 정신 건강도 챙기세요. 명상, 독서,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허주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최고의 양약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까지 높여줍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말씀인 가화만사성은 자요상 침락 가화만사성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구절은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가정의 화목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율곡 선생은 어머니 신사임당과의 관계에서 이를 보여주셨는데 그는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며 안부를 묻고 학문적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가족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학문적 조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죠. 그의 편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자자유 형우제공,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손하다. 이는 가족 간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의 어르신들께서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주저하지 마세요. 안부 인사만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둘째,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조언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세요. 셋째,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넷째, 가족 모임을 제안하세요. 식사나 여행 등을 통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다섯째, 손자, 손녀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값지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청백리 황희정승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하게 해주어라. 이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의미입니다. 황희정승은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도 후진 양성과 사회봉사에 힘쓰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이 도리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에서 풀려난 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의료 봉사를 하며 교육 사업에도 힘쓰셨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사회의 보물이다. 이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죄악이다. 맹자의 가르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남의 어른에게까지 미치고 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남의 어린이에게까지 미친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봉사 정신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어르신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봉사 활동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경험과 기술을 나누세요. 평생 쌓은 전문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세요. 둘째,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셋째, 멘토링을 해보세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세요. 넷째, 환경보호활동을 하세요. 지역 청소, 나무 심기 등 환경을 위한 활동도 좋습니다. 다섯째, 문화전수 활동을 하세요. 전통기술이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세요.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다.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어르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송시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송시열 선생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늘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루 동안 받은 은혜들을 되새기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복된 날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비록 몸은 유배지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 이 자유로운 마음에 감사한다. 율곡 선생의 경목요결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라. 하지만 은혜를 갚기 전에 먼저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뜻이죠. 퇴계 이황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루에 3번은 감사할 일을 찾아라. 그러면 하루가 행복해진다. 현대의 어르신들께서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감사 인사를 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둘째,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셋째,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세요.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대화 등에 감사해보세요. 넷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중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다섯째, 도움을 받았을 때는 즉시 감사 표현을 하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면 복과 녹이 저절로 온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불러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어르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새로운 도전과 취미를 즐기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는 75세에 임원 경제지라는 대작을 완성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몸의 숫자일 뿐 마음의 나이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서유구 선생은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셨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도 60세가 넘어서 새로운 서예 스타일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다. 도전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하셨습니다. 의학, 농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시며 끊임없이 배우셨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늙지 않는다. 논어주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이부렴 배우되 실증내지 않는다. 이는 평생 학습과 도전 정신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조선 후기 문인 김득신은 70세에 시작한 그림에서 이런 작품평을 남겼습니다. 늦게 시작한 그림이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현대의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세요. 그림, 서예, 음악, 춤,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 AI 활용 등을 익혀보세요. 셋째,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가보지 못한 곳,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넷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동호회, 모임 등에 참여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보세요. 다섯째, 창작 활동을 해보세요. 글쓰기, 만들기, 재배 등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활동하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 새로운 도전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7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논어의 말씀인
옹고지신 옛것을 되새겨 알면 새것을 안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미래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은 자신의 인생을 정기적으로 돌아보며 반성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자격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75세에 자서전을 쓰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매년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미래의 지혜가 되고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 현대의 어르신들께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인생회고록을 써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세요. 둘째, 가족사를 정리해 보세요.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전해주세요. 셋째,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소중한 것은 가족들과 나누어 주세요. 넷째, 유언장을 작성해 보세요.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적어두세요. 다섯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남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적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송시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된 과거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고 준비된 미래는 평안한 마음을 준다. 여덟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젊은 세대와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노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60세가 넘어서도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지혜가 너희에게 전해지고 너희의 젊음이 나에게 활력을 준다. 이것이 세대 간 소통의 아름다움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많은 젊은 학자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다. 대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한다. 이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어르신들께서 젊은 세대와 지혜를 나누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멘토링에 참여하세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세요. 둘째, 전문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평생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셋째, 가족사를 들려주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해 주세요. 넷째, 인생 경험을 나누세요.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다섯째,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세요. 젊은 세대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율곡 이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주는 것은 받는 것이다. 세대 간의 만남에서 서로가 성장한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를 편안히 여기고 순리에 따라 처한다. 나이에 맞는 삶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고려시대 나홍선사의 식구에 있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궁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한다. 욕심 없이 살되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는 자연과 더불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75세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여유롭게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다. 도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는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 정원 가꾸기, 꽃 기르기 등을 즐겨보세요.
둘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 가요, 전통음악 등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음악을 즐기세요. 셋째, 마음의 양식을 쌓으세요. 좋은 책, 영화, 전시회 등을 통해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넷째,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의 평정을 찾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다섯째, 소소한 일상을 즐기세요.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가족과의 대화 등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송시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천국이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지옥이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성현들의 지혜를 통해 60세 이후 반드시 해야 할 9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을 늘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를 실천할 것.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표현하고 새로운 도전과 취미를 즐기며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와 지혜를 나누며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즐길 것.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60세 이후를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를 사는 시니어 여러분들께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